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 바로 장례식 조의금 봉투에 대해 쏙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봉투에 뭐라고 써야 할지, 이름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회사 이름이나 소속은 넣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부터 지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세요. 1. 봉투 앞면 어떤 문구를 써야 좋을까요? 선택 방법. 제일 많이 쓰고 또 무난한 건 바로 V인데요. 이건 상가의 부조로 보내는 돈이라는 뜻으로 장례를 돕기 위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한자 같지만 사실상 가장 널리 쓰이는 만큼 이걸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예요. 실패할 확률 제로. 아니면 근조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의 죽음에 대해 삼가 슬퍼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좀 더 격식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걸로 선택하세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조회, 추모, 추도, 애도, 위령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너무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V나 근조처럼 쉽고 간결한 표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불교 신자라면 근조나 위령을, 기독교 신자라면 천국 환송 또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라면 연미사 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교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데 더욱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굳이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 봉투에 그냥 한글로 V라고 쓰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굳이 한자를 고집할 필요 없이 편하게 한글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가독성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2. 봉투 뒷면 이름과 소속은 어떻게 깔끔하게 적어야 할까요? 완벽 정리. 봉투 뒷면 왼쪽 하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세로로 정갈하게 적으세요. 여기서 팁.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살짝 더 크게 쓰는 것이 눈에 잘 띄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소속을 작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이나 소속된 단체 혹은 모임 이름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렇게 소속을 함께 적어주면 누가 보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겠죠. 만약 2명 이상이 함께 조의금을 전달하고 싶다면 대표자의 이름 뒤에 외인 또는 좀 더 정중하게 외 일동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함께 조의금을 내는 분들의 이름을 모두 나란히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봉투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속된 단체나 회사 명의로 조의금을 내고 싶을 때는 봉투 뒷면에 단체나 회사 이름만 깔끔하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봉투의 가장 왼쪽 하단에 세로로 소속 명칭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조의금 대체 얼마를 내야 적당할까요? 액수 결정 꿀팁. 전통적으로는 홀수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요. 홀수가 왠지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여기서 주의. 9만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 9가 9수와 연관되어 불길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찝찝하다면 깔끔하게 10만원을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 이상을 내고 싶다면 10만원 단위로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요. 또 한 가지. 40만원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숫자 4가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예로부터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의금을 5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조의금이라는 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조의금으로 준비하는 돈은 빳빳한 새 돈보다는 깨끗하게 다려진 헌 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라고 합니다. 너무 새 돈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4. 직접 참석이 어려울 땐 계좌이체로 마음을 전하세요. 부득이하게 직접 장례식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조의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받는 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본인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551은 부회와 같이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5. 장례식장 예절 지키는 방법. 장례식장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예의겠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조객록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향 또는 헌화를 하고 영정사진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2번 올립니다. 상주에게는 맞절을 하거나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으로 예를 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조의금을 전달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향에 불을 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서 불을 끈 후 향로에 꽂아야 합니다. 6.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모바일 조문도 활용해보세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례식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에피플맥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조문하고 조의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장례식 조의금 봉투에 대한 모든 정보 어떠셨나요? 이제 조의금 봉투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